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주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염자 한 명이 추가로 감염시키는 인원을 뜻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꺾인 거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내일부터 동네 병원도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게 방침을 바꾸고 거리 두기 완화 여부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대구 17,000명, 경북은 13,000명입니다. 지난 1월 첫째 주부터 증가세를 보이던 확진자 수가 지난주 들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구는 지난주 유행 여부를 판단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0.95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바이러스를 몇 명에게 전파하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하로 떨어지면 확산세가 꺾였다고 판단됩니다. 지난주 전국 평균이 1.01이었는데 대구는 이보다 낮았습니다. 떨어졌어요. 1.3에서. 아무래도 예방접종 면역 인구가 증가하고 감염자도 증가했지만 면역 인구가 증가하면서 서서히 좀 감소세로 되는 게 아닌가. 문제는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바이러스인 스텔스 오미크론 BA2입니다. 지난주 대구 경북 지역 BA2 검출률은 53.7%로 우세종화됐습니다. 국외에서는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다 BA2가 확산하며 다시 감염이 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평소와 같은 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내일부터는 동네 병원에서도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게끔 방침을 바꿨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3월 30일부터 또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서 직접 신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심평원에서는 누리집을 통해서 참여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 등을 고려해 거리 두기를 더 완화할지 이번 주에 조정 방안을 발표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시와 구미시 사이의 식수원 갈등이 드디어 해결될 전망입니다.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대구시와 경상북도,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다음 달 4일 구미시청에서 낙동강 통합물관리 협정식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협정문에는 대구시가 하루에 구미 해평 취수장의 물 30만 톤을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장세용 구미시장이 조건부로 동의함에 따라 구미시가 제시한 조건들도 반영될 전망입니다. 체결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고윤철 국무조정실장, 한정혜 환경부 장관 등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야의 경선이 다가오면서 현직 시장 군수들도 앞다퉈 선거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현직 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오도창 영양군수가 예비후보에 등록하면서 조기 업무정지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단체장들의 재선, 3선행도 이어질 예정이죠. 이철우 경북지사가 출마를 최대한 늦추면서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가 없는 곳은 전국에서 경북뿐입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경북에서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한 현직 지자체장은 오도창 영양군수입니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영양군수 후보로 출마를 선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 군수의 재선 도전으로 군수직이 정지되면서 영양군정은 한승환 구군수 대행체제로 운영됩니다. 영양군수 선거에는 앞서 박홍렬 전 청송 부군수, 전병호 전 영양읍장, 조동희 전 영양군청 계장 등 3명이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다음 주는 김학동 예천군수 등 현직 단체장들의 재선 3선행 도전이 줄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불출마하겠다고 한 봉화군수, 3선인 안동 문경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현역 시장 군수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 경선 전까지는 모두 선거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의 출마는 다음 달 말쯤으로 점쳐집니다. 현재까지 경북도지사 선거에 등록한 예비후보는 전무한데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가 없는 곳은 전국에서 경북밖에 없습니다. 현직 지자체장들은 모두 국민의힘으로 나설 예정인데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상됩니다. 논란이 일었던 국민의힘 공천 심사규칙, 다시 말해 감점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들은 현직 후보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후보자들은 10% 5% 범위 내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이런 제도는 만드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현역 국회의원 출마는 10% 감점에서 5%로 5년 내 탈당 무소속 출마 경력자는 15% 감점에서 10% 감점으로 완화하고 중복 적용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낙동강물로 생산한 농산물에서 맹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고농도로 검출됐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농산물은 학교 급식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형 보에 갇혀 녹조 현상이 심한 탓인데 정부는 이 독성 물질이 얼마나 검출되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 보도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말 낙동강 하류의 물로 농사지은 쌀의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1kg당 3.18 마이크로그램 검출됐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보다 훨씬 독성이 강한데도 평상시에는 수질조사 항목에 포함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유럽의 기준 또는 미국의 기준으로 치면 최대 10배에서 20배가 넘는 독성 물질이 우리가 먹는 쌀, 무, 배추 모든 농작물에서 검출되었다고 봅니다. 낙동강물로 재배한 오염된 농작물은 대구와 경북 지역 학교 급식에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당국에 안전한 식자재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농민단체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며 보에 가둔 물을 흘려 독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은 흘러야 되고 흐르지 않은 것은 썩게 돼 있다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게 만드는 2차 가해자로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진행 중인 수질 관련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독주에 대해서 이슈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 영역에서 농작물 영역에 대한 연구 방향을 좀 검토해가지고 농림부랑 시작처에 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완료된 지 9년이 지났습니다. 현 정권의 4대강 재자연화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차기 정권은 4대강 재자연화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녹조는 독성 물질 축적으로 농산물을 거쳐 학교 급식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네, 오늘 새벽 대구 도심에서 일어난 아찔한 방화 흉기난동 장면입니다. 30대 남성이 오피스텔에 불을 지르고 행인들을 흉기로 위협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출동한 경찰, 테이저건까지 쏴서 이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남성 한 명이 속옷에 가운만 걸친 채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왼손에 든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에게 거칠게 외칩니다. 뒤돌아선 남성이 반대편에 있는 경찰에게 다가가려던 순간 경찰의 테이저건에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이에 앞서 이 남성은 자신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4층 관리 사무소와 지상 주차장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자신을 제지하자 오히려 흉기를 휘두르며 뒤쫓기까지 했습니다. 달아나던 사람들이 남성에게 소화기를 뿌리는 모습도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너희랑 상관없지 않냐, 가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위로 대피를 하고 그러다 또 욕을 하면서 한 번 더 달려오면서 칼로 위협을 했고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았고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검찰에 검거된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 관리실과 관리소장 차량에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칼을 버리라고 수의 경고를 했고 그 경고에 따르지 않았고 또 옆에 행인도 있었기 때문에 시민이라든지 실체 보호 차원에서 대의정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방화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진통 끝에 공식 출범한 포스코홀딩스가 어디로 갈지를 두고 논란이 여전합니다. 포항시와 포스코 측이 포항 이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해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되는가 싶었는데요. 최근 포항시 의회에서 법적 효력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합의가 실제로 이행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박성아 기자입니다. 지난 2일 공식 출범한 포스코 지주사 포스코홀딩스. 철강 성공 신화를 넘어 명실상부한 100년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출범 직전 포항 이전과 관련해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지만 시민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합의 내용이 포항 이전이 아닌 포항 이전 추진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에 명시한 이사회와 주주 설득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항으로의 이전이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면피성 합의가 아닌가, 또 졸속적으로 내용에 대한 구체성이나 책임성이 없는 합의인 것 같아서 합의서에 구속력이 없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포스코 측이 받는 불이익도 없습니다. 지난 24일 포항시 의회에서 김성조 의원은 왜 최정우 회장이 직접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는지, 과연 법적 효력은 있는지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주소지만 옮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범시민대책위는 지주사의 주소뿐만 아니라 인력과 조직도 함께 내려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래기술연구원도 경기도 쪽에 땅을 100만 평 가까이 먼저 구하는 협의 중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큰 우려를 생각하고. 논란이 확산되자 포항시는 합의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 중이며 포스코 홀딩스와 함께 태스크포스 팀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포항 시민들과 이룬 합의가 비판 여론을 잠시 피하기 위한 꼼수는 아닌지 앞으로 포스코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화훼 농가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졸업식이나 입학식 같은 각종 행사가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보니 소비 부진으로 피해가 커진 겁니다. 하지만 경북의 화훼 농가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꾸준하게 선방을 하고 있다는데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서성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북 구미시 옥성면에 있는 화훼 농가입니다. 서울로 보낼 미니 델피니움 포장이 한창입니다. 지난해 늦가을 첫 수확을 한 이래 벌써 세 번째 수확이지만 규모가 작아 가족 일손으로도 충분합니다. 소비자들이 연중 꾸준히 찾는 꽃이다 보니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주종을 하고 있는 화훼들은 꾸준하게 시장에서 소비하는 품종들이다 보니까 가격 등락폭이 크게 없으면서도 일정 수준 가격은 또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경북의 화훼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5%에도 못 미치지만 품종의 다양성은 전국 최고를 자랑합니다. 거베라는 전국의 절반 이상, 리시안 셔스는 4분의 1 이상이 경북에서 나올 정도입니다. 장미나 국화처럼 다른 지역에서 대량으로 재배해 경쟁이 되지 않는 꽃은 포기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에 집중했는데 꽃 소비 패턴의 변화와도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다른 지역과 달리 농가의 숫자는 늘고 생산액의 증가 추세도 뚜렷합니다. 예전에는 주로 이제 행사용 위주였습니다. 행사할 때 크고 화려하고 색깔이 아주 선명한 그런 꽃들 위주였는데 지금은 이제 생활용 꽃꽂이 쉽게 말해서 생활용 패턴으로 많이 바뀌어서 당장 시장이 안정적이라는 현실에 안주했다간 자리를 뺏기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 관련 기관의 판단입니다. 거베라 품목 육성 및 다른 품목에도 품목 육성에 박차를 더 가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경북 화훼가 선방이 아닌 선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꽃 소비 패턴과 기후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도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품종과 재배 기술의 끊임없는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이인중 화성산업 명예회장이 화성산업과 동진건설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법 민사 20부 박세진 부장판사는 동진건설이 기한 내 주식 대량 보유에 관한 신규 보고를 마쳐 자본시장법이 정한 보고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홍중 전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화성개발은 보유한 화성산업 주식 112만 주를 자회사인 동진건설에 매각했습니다. 동진건설은 주식 9.96%를 보유해 화성산업 최대 주주가 되자 이인중 명예회장은 동진건설의 의결권을 제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SK실트론은 오는 2024년까지 1조 495억 원을 들여 구미 국가 3산업단지 4만 2천여 제곱미터에 반도체용 300mm 웨이퍼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SK실트론은 증설하는 웨이퍼 공장에 1,000여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SK실트론은 고품질 웨이퍼 선두 기업으로 자리 잡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협업하기 위해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미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SK실트론 증설 투자 유치 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9개월 동안 투자 유치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 2월 구미의 수출과 수입 모두 줄었고 무역 수지 흑자 폭도 감소했습니다. 구미세관에 따르면 지난 2월 구미와 인근 지역의 수출액은 21억 8,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5.3% 줄었고 수입액은 7억 8,500만 달러로 5.9% 줄었습니다. 무역 수지는 13억 9,900만 달러 흑자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5% 줄었습니다. 수출에서는 광학 제품과 기계류가 각각 56.1%, 56.5% 감소했고 수입에서는 전자부품과 광학 제품에서 각각 13.3%, 7% 줄었습니다. 낙동강 수계의 용수 전용댐인 운문댐이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환경부 낙동강 홍수 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 유역본부는 운문댐이 지난 15일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한 데 이어 오늘은 저수율이 36%까지 낮아져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수 전용댐이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하면 방류하던 하천 유지 용수를 줄이고 생활, 공업, 농업 용수는 실사용량만큼만 공급하는데 심각 단계로 진입하면 생활, 공업 용수도 실사용량의 20%를 추가로 줄입니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전세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은행도 전세대출 금리를 내리고 전세자금 취급 제한도 일부 해제했습니다. 대구은행은 기준 우대금리를 적용할 때 전세자금 대출 최저금리는 3.06%, 모바일 전세자금 대출 최저금리는 3.21%를 적용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취급기준 개정으로 최장 만기를 기존 35년에서 40년으로 늘렸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부부 합산 1주택자에 대한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 취급 제한을 해제합니다.